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료계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곤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경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 골프 여행을 갔던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밀양시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공무원들이 많아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나 기관장의 확진 판정으로 김해시는 청사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그 대처 방식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동네 병원까지 가세하는 전국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남에선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곤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파업률이 15%를 넘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경상대학병원 외래 진료실. 60대 여성이 대장염 증세가 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총파업으로 2주 뒤에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료가 끝났다고 그랬네요. 지금 설사라서. 아, 참. 예. 아, 그럼 당장 급하잖아요. 급하죠. 대장염 쪽. 예. 이처럼 전공의들이 사흘간 제2차 전국 의사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남에선 대학병원에서 먼저 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병원과 진주 경상대병원은 외래 스케줄을 축소해 운영하고 수술은 중증도가 높은 응급 환자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수술 및 외래 스케줄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공의 수가 적은 삼성 창원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선 전문의들이 투입돼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들의 파업 참여율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1,600여 의원들 대부분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파업률이 15%를 넘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진료 체계 운영과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경남에선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적어 우려했던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 총파업이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을 받아 경남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60에서 70mm의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나와주시죠. 네, 태풍 바비가 황해도로 상륙해 한반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경남 지역 곳곳에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지리산 213.5, 함양 136, 하동하계 120.5, 125.5, 진주대곡 82.5, 함안 81.5mm 등입니다. 찬천 단성에 오늘 새벽 1시쯤 시간당 74mm의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 지리산에는 65.5, 함안에는 새벽 3시쯤 63mm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와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비구름대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50mm에서 150mm, 지리산과 남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는 가로수 쓰러짐이나 창문 파손 등은 있었지만 인명피해 같은 큰 피해는 지금까지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이어 태풍 바비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땅이 스폰지처럼 부푼 상태여서 산사태나 축대, 비탈면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국에서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현재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에선 거의 벗어났지만 다량의 수증기와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경남 지역은 50에서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내렸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호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양산과 김해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26도, 진주는 25도를 보이면서 열대야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창원 30도, 진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의상 보시면 오늘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양산은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함안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4도, 산청은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사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인 모레 경남 중부 지역부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공직사회도 비상입니다. 김해시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부부 동반 여행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김해시청사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밀양시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접촉자나 동선 노출자가 많아서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전남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간 건 지난 18일과 19일. 지난 25일 확진된 김해 5, 60대 부부 등 모두 8명이 1박 2일 골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골프 여행을 다녀온 8명 중 7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장이 지난 24일 김해시 간부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회의엔 당시 김해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27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1시간 동안 이어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해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 개발공사 건물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청사가 폐쇄된 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입니다.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또 조사에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또 재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늦게 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인 산하기관장의 확진과 사상 초유의 청사 폐쇄에 김해시 공직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청사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김해시는 직원들에게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아서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조차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자유롭게 또 거기는 또 그 비숍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자리인데. 밀양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농촌진흥청 교육에 참석했다 전북 77번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들 공직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현재까지 200여 명.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경남에서는 개발공사 사장과 동반 여행을 다녀온 또 다른 일행과 접촉자, 거제에서 농장 일을 하는 여성의 남편과 시동생, 언니도 확진돼서 하루 만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렇게 산하기관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청사 폐쇄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이때 김해시의 대처는 그야말로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도 역학조사관이 청사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개발공사 사장이 김해시 간부 공무원들과 지난 24일 회의를 함께 했던 시청 본관 건물입니다. 확진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전,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건물 내부 커피숍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료를 마시고 있고 심지어 확진 환자와 함께 회의를 했던 김해시 간부 공무원들도 대부분 정상 출근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고 회의 시에는 간간히 일부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 행위가 있는데 절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4일 김해시 간부 회의에는 국장급과 과장급 등 모두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1시간여 동안 확진 환자와 함께 있었던 터라 자칫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진단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서의 직원들과 다시 접촉했습니다. 최소한 확진 환자와 회의를 같이 했던 간부 공무원들이라도 출근을 제한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김해시는 오전 내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8분은 오늘 출근하셨잖아요. 네, 출근했는데 그래서 부서원들 만났잖아요. 근데 거의 마스크를 쓰고. 김해시가 개발공사 사장의 확진 사실을 안 것은 새벽 3시쯤. 하지만 날이 밝고 도 역학조사관이 김해시청을 방문해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린 오전 11시 반쯤에야 부랴부랴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소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농업기술센터를 즉각 폐쇄한 밀양시와 대조적입니다. 도 역조관이 저희들한테 역학조사한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통계를 도 역조관 통계를 받습니다. 안이한 대처는 청사 폐쇄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사무실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가 하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쉬우면서도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와 착용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경남교육감이 도내 학원 운영자 대상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휴원이나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어제 호소문을 통해 학교와 학원은 학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교육 공동체라며 휴원이나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방역 강화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학원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주에 직장을 둔 4004번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1명과 단순 동선 노출자 16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가좌동 음식점을 방문했던 서울 관악구 136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5명이며 현재 이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2차 추경 예산안을 1차 추경보다 433억 원이 늘어난 6,628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둔화된 지역경제 회복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행사와 보조금 경비 등을 삭감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의령군 의회가 올해 편성된 공무 국외연 수협이 4,9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령군 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지와 야영장 대상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산청군은 주요 관광지 방문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입구에서 체온을 확인하고 발열 증상이 없으면 잘 끊어지지 않는 손목 밴드를 착용한 후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고 가덕 신공항을 건설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상공계가 가덕 신공항 건설에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가덕 신공항은 해상공항으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첨단화와 대규모 화물 특화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정비 사업을 추가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 50개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사천의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름철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어피해 복구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해만 해역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산소 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4개 시군에 걸쳐 양식장 1,110헥타르에서 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과기대 대학평의원회가 양 대학 총장이 이면 합의로 대학 통합 형태를 변경하고 구성원의 총장 선출 투표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과기대는 이면 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통합 형태는 양 대학이 협의 중인 사안이고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창원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불거진 스쿨미투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열린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학교 법인은 해당 교사에 대해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세수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1,411억 원을 감액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2학기 초등 돌봄 수업과 원격 수업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함양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함양군은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의 외부 경관 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용평리 일대 마을에 한 가구당 1,000만 원 한도로 모두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